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멋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금융가라고 하면 여의도가 떠올리실 테고, 미국이라면 당연히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생각나실 겁니다. 월가의 초고층 빌딩에 꿈과 카우보이 풍자 소설의 거친 매력이 아우러진 미국의 안젤라 제만의 월드 스트리트의 기적입니다. 작가는 미국 미스터리 작가로 영리하고 세련된 서스펜스로 유명하며, 그의 이야기는 종종 뉴욕을 배경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이 작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는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을 만납니다. 그는 교활한 사기꾼 노인에게 $5를 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월스트리트의 기적, 앤젤라 제만. 에밀 바워 씨, 여기 계셨으면 했어요. 특히 오늘. 오늘 낮에 꼽추와 몸을 스쳤다. 물론 우연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불쌍한 사람을 만지는 천박한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연히 닿아야 할 행운이 온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들떴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다가 여기 어린 제임스에 거의 걸려 넘어지다시피 했더니 아이가 $5 지폐를 내 앞에 떨군 게 아닌가? 그게 행운이 아니란 소린 안 하겠지? 그래서 나는 아이와 현금을 바로 여기로 데려왔다. 에밀의 자리로. 여기 이 동네 신참 만나보셨으면 해서요. 나는 화려한 손동작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제임스 코너입니다. 에밀은 멍하니 아이를 흘끗 보았다. 몇 살이나 됐냐? 아이는 남루한 차림으로 꾸벅 인사했다. 8살이요. 아, 잘 자랐구만. 에밀이 으르렁거리는 개 같은 어조로 말했다. 그는 동상 받침 쪽으로 엉덩이를 옮겼고 거친 시멘트 바닥에 오래된 바지 엉덩이가 찢어졌다. 에밀은 가래 긁는 소리를 컥컥대더니 내게 말했다. 벤지니, 닉, 잘 지냈고? 그냥 닉이라고 부르세요.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나는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에밀은 눈이 워낙 나빠 내 진짜 표정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저질스러운 무리들이 붙인 그 별명이 나는 딱 질색이었다. 다 질투다.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려 심호흡을 하며 미소를 누그러뜨렸다. 그래, 제임스 군. 에밀 로이는 작은 아이를 가늘게 뜬 눈으로 보다가 아이가 뻗은 손에 들고 있는 $5로 눈길을 내렸다. 아, 나 주는 게야?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무릎 사이에 세워 끼운 지팡이 위에 울퉁불퉁한 양손을 겹쳐 올려놓은 채였다. 돈이 기억을 불러왔고 뿌연 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에밀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돈을 보면 에밀은 늘 그랬다. $5든 동전 하나든 상관없이 그의 생각은 오래전 더 나은 시절로 돌아갔다. 나는 아이에게 에밀이 그럴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는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애가 나를 믿는 거든가 아니면 야, 너 아일랜드계 아닌 거 확실하지? 꼭 그렇게 생겼는데.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내 눈을 피했다. 확실한 거짓말의 증거다.
나는 아이를 뜯어보며 발끝을 바닥에 까닥거렸다. 흠, 눈에 띄는 저 빨간 머리는 확실히 아일랜드인의 특성이었다. 아이 어머니일까? 가능성 있다. 공동주택에는 수천 명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바지선에 달라붙은 따개비 마냥 득실거렸다. 맙소사, 애한테 잘 대해줘야겠다. 돈이 얼마가 걸려있든 아일랜드인 성미를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으니까.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아일랜드계는 아니지만 운이 없으면 밖에서 밤을 지샌 적이 몇 번 있고 덕분에 나의 가장 훌륭한 미덕을 얻었다.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게다가 제임스는 아일랜드인이 아니라고 맹세했고 돈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었다. 그게 내가 수고스럽게 이 아이와 친해져서 월스트리트로 끌고 온 이유였다. 이 이야기가 5달러 값어치 하는 건 맞아요? 제임스가 8살 치고는 참으로 감탄스러운 비웃음을 담아 내게 물었다. 전에도 소가 돈을 뜯긴 적 있는 게 분명했다. 아이의 손은 이미 안전한 청바지 주머니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인상을 써보였다. 네 나이에 그렇게 부정적이면 안 된다.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는 나를 향해 마주 인상을 썼다. 내가 이렇게 온화한 사람만 아니었다면 아이가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나는 아이의 작고 동그란 머리를 토닥인 다음 바지에다가 손을 문질러 닦았다. 뉴욕에는 이가 성했고 봄에는 특히 더했다. 나는 아이의 팔을 낚아채 축축한 손가락을 펴고 손을 다시 에밀에게로 내밀었다. 이야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5달러 가치는 있어. 나는 제임스에게 응얼거렸다. 믿어봐. 나는 성긴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낯선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믿어봐 라고 말하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 양심의 눈을 감았다. 나도 한때는 어린 소년이었다. 어머니의 씁쓸한 목소리가 뇌리에 울려 퍼졌다. 얘처럼 똑 부러지는 애 없다니까. 엄마들은 참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움찔했다. 어머니의 유령이 맷감을 들고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에밀 노인의 입을 열어야 했다. 다이아몬드 넥타이 핀을 단 뚱뚱한 양반들을 제외하면 여윳돈이란 이 시대에 드물었고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기는커녕 남의 것을 낚아채가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수전노들 같으니. 이봐요, 에밀. 이 아이가 바 여정호번가 롤러스케이트 얘기를 하고 싶대요. 안 그러냐, 제임스? 아이는 좀 미심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따라 말했다. 롤러스케이트? 걸렸구나. 나는 어린 놈의 어수룩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휴. 그런 다음 손수건을 치웠다. 애들한테 절대 실패가 없는 롤러스케이트의 그 매력을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에밀도 동의한 척 얼른 빙 돌아 그 양반 옆에 서서 앉았다. 그는 관공서 건물 계단 제일 아랫단에 앉아 건국의 아버지 동상 발치에서 꾸벅꾸벅 졸기를 좋아했다. 내 아버지는 아니지. 아니고 말고.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나. 청동으로 영원히 남아 비둘기들의 흥빛거리가 된 조지 워싱턴. 에밀이 앉은 자리에서는 햇살에 따뜻해진 동상 받침에 아픈 허리를 기대고 길 건너 증권 거래소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에밀은 저기서 일했었지. 나는 증권 거래소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조기 퇴직 전에.
제임스는 노인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실밥이 헤어진 트위드에 감싸진 살집이 조지 워싱턴을 떠받든 받침대에 영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왜 일찍 은퇴했는데요, 에밀? 아이의 어린 목소리가 그 또래치고는 좀 거칠게 들렸다. 재미있는데 혹시 담배 피우나?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정적 후 에밀이 답했다. 30년간의 휴가를 누리려고 강 근처에서 그쪽 공기가 더 좋지. 제임스와 나는 동시에 시선을 교환했다. 나는 묻지 않을 만큼의 지각이 있었지만 제임스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막 제임스에게 넘어가라고 이르려고 입을 연 순간 아이가 불쑥 말했다. 싱싱 형무소요? 에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훔친 거예요? 에밀은 어깨를 으쓱했다. 기억이 안 나. 이제 늙어서. 불쌍한 양반. 나는 에밀에게서 몸을 돌리고 제임스에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30만. 제임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애는 나에게 마주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걸로 30년이나요? 나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 돈을 털었어. 제임스는 선체로 있었지만 8살이라 우리와 눈높이가 같아서 우리는 마치 진눈깨비 날리는 날씨에 드럼통 모닥불을 둘러싸고 있는 3인조 같았다. 정말 화기애애한데? 나는 외쳤다. 다들 이렇게 모였으니 말이야. 안 그러냐, 제임스? 제임이라고 불러도 될까? 에밀은 마치 내가 무례한 질문이라도 한 듯이 내게서 슬쩍 몸을 뗐다. 제이미는 싸늘한 눈을 했지만 좋게 넘어가려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돈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제이미 쪽으로 몸을 숙였다. 분명히 해두자. 나는 거칠게 속삭였다. 혹시 에밀이 물건을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해내면 네 5달러는 물러줄 거야. 나머지는 내 거다. 알았지? 아이는 가느다란 목 위에 머리를 내 쪽으로 쑥 내밀었다. 봐서요. 아이가 대꾸했다. 혼내줄 수도 없었다. 하지만 행운은 제이미에게 미소 지었고 에밀이 입을 열었다. 다들 그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불쌍한 처자. 에밀이 높고 약간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른 입술을 쩝쩝대고는 나를 보았다. 내 구멍난 코트를 보며 지갑 형편을 헤아리는 게 분명했다. 금방 한숨을 쉬고는 고기를 돌렸으니까. 맥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다. 턱수염에서 젖은 걸레처럼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말 보기 흉했다. 4월 날씨란. 나는 중얼거렸다. 에밀은 계단에 좀 더 편하게 자리 잡고 무릎을 팔로 감싼 뒤 우리 앞에 넓은 인도에 지팡이를 툭 떨구었다. 제이미가 그걸 도로 가져오려 획 몸을 돌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에밀의 게임이야.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중얼거렸다. 제이미는 나를 쳐다보았고 아주 잠시만 어리둥절해졌다. 에밀의 게임이란 것이 뭔진 몰라도 그게 진행될 수 있게끔 아이는 더 자리를 만들었다. 약삭빠른 아이. 나는 에밀의 게임을 전해 보았고 그게 그가 이 계단에서 워싱턴 대통령의 몸을 기대고 하루를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일이라 짐작했다. 은행가들과 중개인들은 강한 자에게 아첨하고 약한 자를 울려댈 뿐 아니라 대체로 불끈하는 성미였다. 혹시 에밀의 지팡이에 발이 걸리거나 아예 넘어진다면 그들은 품위가 손상된 것에 대한 복수로 이 늙고 불쌍한 사람을 치고 걷어찰 것이다. 그러고 있으면 황소가 나타나서 쇼를 중지시키고 희생자의 주머니를 털어
에밀의 고통을 달래줄 것이다. 그런 다음 황소는 호구에게 가보라고 하고 그와 에밀은 수입을 나눠 가질 것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자가 우리를 덮었다. 안녕하세요, 불. 제이미가 말했다. 아, 둘이 서로 아는 사이야? 놀라운데? 나는 최선을 다해 들뜬 목소리를 냈다. 제이미는 잘난 척하는 눈길을 내게 던졌다. 다들 불은 알잖아요. 아이의 말은 황소가 아니라 확실히 사람이 이 월스트리트 불을 말하는 거였다. 다른 황소는 3톤 무게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코를 울려댈 것 같았고 청동불은 위협적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월스트리트에 돌진하는 황소에 홀딱 반했다. 작품을 만든 아르투로 디모디카는 어느 크리스마스 밤에 커다란 추위 아래 놓인 선물 마냥 황소를 증권 거래소 앞에 갖다 부려놓았다. 시청은 그 선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돈의 힘은 컸다. 내가 듣기로 뉴욕시는 디모디카에게서 황소를 사들이는 것은 거부했지만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곧 황소를 브로드웨이의 볼링 그린파크 앞으로 옮기되 시내 쪽을 향하게 만들 거라고 했다. 황소와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경찰들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말해두겠다. 해가 가려지자 에밀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모든 햇빛을 가로막고 선 불을 올려다보았다. 에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불, 이 사람아, 안 깨! 마치 불이 그 거대한 덩치를 접어서 좁은 계단에 쪼그리고 앉을 수 있기나 한 것처럼. 가끔 에밀은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두 신사분들에게 롤러스케이트 얘기를 하려던 참이야. 불은 감탄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 미소 짓는 법을 떠올리는 얇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다. 그래요? 그거 좋은 얘기죠? 마음에 들 거다, 제이미. 근처에서 들어도 될까요? 불은 그 별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덩치가 컸고 그 별명대로 저돌적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 관할 경찰이었다. 뉴욕 경찰청은 다른 월스트리트 경찰들은 순환 근무를 시켰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은 여기 붙박이었다. 어쩌면 곧 은퇴할 참이라서 그냥 짐작할 뿐이었다. 그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상대를 호되게 두들겨 패곤 했다. 나에게는 손댄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은 에밀의 이야기를 몇 번을 들어도 좋아했다. 아마 그래서 노인한테서 6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감동적이지 않은가? 불은 에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드문 애정 표현을 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서 있어야 해서, 에밀, 혹시 모르니까 아시죠? 근무 중이라. 월스트리트의 수호자 불은 바람에 날려간 우산을 쫓아가거나 관광객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서서 대기해야만 했다. 에밀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늘 임무가 우선이군, 불. 자네에게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난 고개를 돌렸고 갑자기 점심을 걸은 게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그만 좀. 난 심부름할 거 많단 말이에요. 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제이미가 요구를 하는 건가? 에밀에게? 나에게? 어린아이가 배짱이 있었다. 자부심이 가슴에서 간질거렸다. 제이미는 팔짱을 꼈고 지폐는 여전히 손에 구겨 쥔 채였다. 가는 다리를 단단히 딛고 턱을 내밀었다.
아이는 진지했다. 불의 눈썹이 쑥 치켜 올라갔다. 그는 제이미에게 윙크했다. 쟤는 진담이에요, 에밀. 제이미는 어머니의 수선 일감을 매일 클럽 아가씨들에게 배달하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죠. 에밀은 제이미에게 미소 지었다. 그럼 얼른 서둘러 보마. 아가, 착하구나. 나는 제이미의 어깨를 토닥였다.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믿어. 아, 젠장.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에밀한테 5달러 드리고 아이는 거의 주지 않으려 했다가 줬다. 애가 겨우 8살이 아니었다면 사이 틀어질 경우 뒤탈이 무서웠을 것이다. 다행히 제이미는 겨우 8살이었다. 에밀은 지폐를 받아들고 쿵쿵 냄새 맡았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건 돈이에요, 에밀. 먹을 게 아니라. 에밀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습관이야. 어려운 시절. 그는 혼자 컥컥대다가 긴 팔을 뻗고 숨을 가득 들이쉰 다음 드디어 시작했다. 이 젊은 아가씨는 내가 끼어들었다. 오래전이죠. 그렇죠, 에밀? 불이 나한테 인상을 썼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에밀은 방향을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 그래. 오래전이야. 40년 전인가? 그 아가씨 이름은 로즈였지. 머리색 때문에. 너는 이해하겠지? 그는 제이미에게 그렇게 말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저분한 빨간 앞머리를 눈가에서 쓸어 올렸다. 이 젊은 아가씨는 진짜 숙녀였어. 내 장담하마. 하지만 먹고 살려니 다들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 아가씨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뮤지컬 바에서 일을 했고 걸어서 돌아다니는 대신 나뭇바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탔어. 당시엔 신기한 물건이었지. 제이미가 숨을 들이켰다. 정말요? 그거 보고 싶다. 에밀은 몸을 앞으로 숙여 제이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너는 착한 애니까 거짓말 안 하마. 그는 도로 몸을 젖히고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그녀는 어 죽었어. 나는 하마터면 거리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죽지 않았어요. 당신과 결혼했잖아요. 기억나요, 에밀? 에밀은 나를 쳐다보았고 눈이 잠시 초점을 잃었다. 그러다가 다시 맑아졌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그 사랑스러운 로즈가 내 아내가 되어주었지. 그녀는 스케이트를 그만두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애썼어. 우리는 둘 다 아들을 바랬지. 그의 목소리가 슬픔에 사그러들었다. 여기, 여기, 이 귀여운 아이처럼. 아이들을 여럿 낳았잖아요. 나는 채근했다. 불이 다시 내게 인상을 썼다. 나는 양손을 들어보여 그가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게 누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에밀 노인의 기억에서 사라진 작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서서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를 기다렸다. 아들들 이름이 뭐죠, 에밀?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혹시 기억을 한다면 말이지만. 에밀은 발을 내려다보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길 나는 바랬다. 월터? 나는 말을 꺼냈다. 아니야, 월터는 아니고 지젤이 첫째였지. 그건 여자 이름이잖아요. 제이미가 덤덤하게 말했다.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그건 알아요.
그래, 맞아. 불이 동의했다. 그는 발끝으로 나를 툭 쳤다. 사실 에밀한테는 딸들 뿐이야. 나는 원망스레 정강이 뭔지를 털어냈다. 됐어요. 되기 어떻게 한다고? 물론 불은 알고 말고. 에밀이 말하며 내게 얼굴을 찌푸렸다. 불이 한숨을 쉬자 나는 에밀의 기억이 다시 옆으로 샜음을 알았다. 괜히 말 꺼내서 미안해요. 나는 불에게 말했다. 불은 커다란 발을 끄덕이며 에밀에게 중얼거렸다. 앨리스도 있었죠? 그 말에 에밀은 힘을 얻었다. 그래, 맞아, 앨리스. 우리 귀여운 앨리스. 그는 불을 올려다보면서 미소 지었고 불이 말했다. 아주 귀여웠죠? 또 누구 기억나세요? 에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불을 위해 기억하내려 애썼다. 바, 바네사. 그래, 우리 귀여운 바네사. 춤추기를 좋아했지. 지 엄마처럼. 그 기억에 그는 행복해했다. 불이 몸을 움직였다. 그럼 에밀, 아름다운 로즈와의 사이에 딸들을 몇 명이나 두셨죠? 에밀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래전이야. 딸 7을 뒀지. 예쁜 빨간 머리에 드레스를 입은 어린아이들. 아이들 구두가 필요했어. 애들 발이 자라고 또 자라고. 애들처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은 늘 나한테 화가 나 있었어. 늘 스타킹이니 학교 교과서가 필요하댔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한 거야. 저기 저쪽. 그는 증권거래소 쪽을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아주 뛰어난 회계사였지. 그는 열을 올리며 덧붙였다. 좋아. 이제 좀 진도가 나가고 있었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물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따님들은 아름다운 어른이 되었을 테고, 안 그래요, 에밀? 은근하게 너무 밀어붙이지 않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에밀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제이미가 고개를 갸웃댔다. 에이, 당연히 아시겠죠. 아빠잖아요. 딸들을 키우고 결혼시켜서 다른 남자가 드레스와 먹을 걸 사주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다음 손자가 생기고. 나는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허허, 넌 참 사람 놀라게 해준 재주가 있구나. 에밀의 쭈글쭈글한 입이 오므라들었다. 뭔가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나는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그 기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냉큼 뛰어들었다. 자, 제이미가 말했듯이 아름다운 따님들은 다 잘생긴 신사하고 결혼했죠. 갑자기 불이 수상하리만큼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기침소리를 연발하는 바람에 나는 말을 중단해야 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겨우 진정되었다. 다 끝났어요? 나는 예의 바르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에밀에게 돌아섰다. 자, 따님들 다 결혼했죠? 몰라. 제이미가 가까이 다가섰다. 왜 몰라요?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에밀은 겁에 질린 얼굴을 불에게 돌렸다. 그는 지팡이로 손을 뻗었고 커다란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제이미가 지팡이를 주워들어 건네주었다. 에밀은 화난 듯 낚아챘다. 모르니까 모르지. 가족을 기억했으면 벤질이 닉과 불이 듣고 싶어 하는 것도 기억했을 거야.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불과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이미는 닥치지 않았다.
가족하고 같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에밀은 몸을 돌렸고 고개가 격렬하게 떨렸다. 아니야, 아니야, 몰라. 그럼 누가 돌봐주는데요? 비교적 깨끗한 게 길에서 사시는 게 아닌 건 분명한데, 그리고 몸에 살 좀 봐요. 분명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에밀은 휘둥그런 눈으로 제이미를 응시했다. 몰라. 힘없이 후들거리면서도 그는 제이미를 빙 돌아 가려고 했다. 하지만 제이미는 소화전만한 몸뚱이로 그의 앞을 딱 가로막았다. 에밀이 으르렁댔지만 아이는 무서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아이의 말은 엄격하게 들렸다. 이 보세요.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과자치고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받아줄 거예요. 아무튼 그게 가족이란 거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에밀은 갑자기 우뚝 멈춰서서 소년을 골똘히 쳐다보았다. 그는 절대 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 써야 하는 게 분명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제이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빠 계시냐? 에밀이 제이미에게 물었다. 제이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요. 다들 아빠는 있는 거잖아요. 어디든 간에. 아무튼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고? 제이미는 북슬북슬한 머리를 저었다.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아빠는 너무 바쁘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내 생각엔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아빠가 집을 나가서 잘 된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요.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라고? 에밀이 물었다. 제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랑 우리 형들이요. 에밀은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 그는 후덜거리고 지팡이도 후들거렸지만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생각을 하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팔을 잡았다. 에밀. 그는 팔을 획 뿌리쳤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좋아. 어쩌면 아직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제임스 군,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너희 집에 같이 가도 될까? 제이미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요. 어차피 저녁 먹을 때 다 됐고, 엄마는 늘 한 부대는 먹일 만큼 만들거든요. 습관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불과 내가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둘은 팔짱을 끼고 터덜터덜 동쪽으로 향했다. 나는 정말 너무나 따라가고 싶었지만 옆에 있는 근육질 남자를 어떻게 따돌린단 말인가. 우리는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이 골목에서 북쪽으로 꺾여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 불.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불은 나를 내려다보았고 얼굴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렇겠지. 그는 슬렁슬렁 가버렸다. 근무를 하려는 게 틀림없었다. 나는 불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밀과 제이미를 따라잡으려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다. 골목마다 전부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젠장, 아무것도. 다음 날 아침 내 옆을 지난 꼽추는 없었다. 길에 떨어진 돈도 없었다. 나는 오전 이 시간대에는 조용한 스트립 클럽 앞 길모퉁이를 차지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내려 애썼다. 어쩌면 어제의 운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듣기 괴로운 휘파람 소리가 내 예민한 귀를 강타했다.
어느 뮤지컬 공연의 테마곡이었다. 제이미가 바로 내 뒤에서 성큼성큼 걸어왔고 입을 뾰족하게 오므리고 있었다. 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할 그날 몫의 수선 일감일이라 나는 짐작했다.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보지 못한 게 분명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바지 엉덩이를 털었다. 제이미! 제이미! 얘야! 아이는 멈춰서서 나를 보고는 돌아서서 내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안녕, 뺀질이 아저씨. 아이가 말했다. 나는 앙문 위에서 힘을 빼느라 잠깐 주춤했다. 얘야, 어제 에밀이 롤러스케이트 아가씨 얘기를 마저 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했어. 아, 글쎄, 오늘 다시 가서 시도해볼까? 왜요? 어디서 또 돈 찾으시게? 그 짜증나는 놈이 웃었다. 나는 서서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번뜩임이 아이의 눈에 반짝거렸다. 그래도 둘 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아이가 한숨을 쉬었다. 가봐야 해요, 닉. 미안. 아이는 내게서 물러나면서 고개를 기울여 작별 인사를 하고는 몸을 돌려 명랑한 발걸음으로 42번가를 가로질렀다. 갑자기 애가 돌아서서 소리쳤다. 에밀 할아버지는 오늘 월스트리트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헛걸음질 하지 마시라고요. 에밀 할아버지는 더 재미있는 곳을 발견하셨달까? 알겠죠? 아니, 난 모르겠어. 나는 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동쪽으로 향했다. 강가는 평온하다고 들었다. 누가 그 말을 했더라? 아, 그래. 에밀, 싱싱 형무소 근처에 강이 있을 것이다. 나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 나는 불 역시 이제는 월스트리트에서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제이미를 다시 보고 나니 모든 것이 즉시 명백해졌다. 아이의 표정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드디어 알아먹었다. 방파제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덜렁거리며 밝은 색의 조그만 예인선들이 어마어마한 바지선들을 이스트 강으로 끌고 당겨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이 나는 갑자기 내가 놓쳤던 첫 번째 단서를 깨달았다. 그 새빨간 머리. 나 자신의 직감을 무시했던 것이다. 두 번째 단서는 불이 희한하게 에밀의 딸들에 대해 훤히 꿰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 단서는 특별히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에밀이 자기가 가족을 기억한다면 모두들 그가 기억해내길 바라는 그것도 기억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그게 큰 단서였다. 가장 큰 단서는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는 제이미 어머니의 말이었다. 설령 전과자가 되어 집에 돌아온다고 해도 불쌍한 에밀이 얼마나 그 말에 감동하던지. 꼽추에게서 얻은 행운은 분명히 제이미 몫이었던 것이다. 에밀의 손자, 여러 손자 중 하나겠지. 로즈는 그 밝은 빨간 머리를 딸들에게 물려주었고 에밀은 그들을 부양하러 돈을 훔쳤다. 그리고 제이미를 통해 에밀은 마침내 아직 가족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일어나서 바지에 묻은 흙을 털고 거기 정박되어 있는 아름다운 배들을 향해 걸어가며
산들바람과 경치로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다. 불은 에밀의 딸들 중 누구와 결혼했을까? 그리고 에밀이 이 힘든 시절에 정 많은 가족들을 위해 자기가 훔쳤던 돈을 어디다 감춰뒀는지 기억해낸다면 불은 정말 그 사람 좋은 노인네를 잡아 넣을까? 아니,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5달러로 이야기를 살 수 있고 어쩌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안젤라 제마는 단순한 사기극을 넘어 야망, 순진함, 그리고 세상 물정이 뉴욕 맨하탄 협곡에서 맞부딪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젊은 사기꾼은 자신이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은 사기꾼은 그는 자신만의 월스트리트를 만드는데요. 묻힌 보석을 약속하며 몽상가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도 빨리 벌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황금 같은 기회와 가짜로 도배된 거짓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누구나가 그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코인이나 부동산, 그리고 다단계 비슷한 형태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시 귀를 기울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죠? 그렇다면 가장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껏 살아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정말 무시했어야 할 조언에 돈을 지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